정수호쌤의 상태명리, 오늘은 55번째였던가요? 55번째. 명주와 육친관계의 간법 읽어볼게요. 명주와 육친관계는 주요하게 육친성의 희기를 보는 것이지 궁의를 살피는 것은 아니다. 궁의의 희기는 단지 그 궁의의 육친이 명주에 대한 도움과 음덕의 유무를 살피는 것이지 관계의 조건아픔을 보는 것은 아니다. 육친관계는 주요하게 육친성의 희기를 보는 것이지 궁의를 살피는 것은 아니다. 궁의의 희기는 단지 그 궁의의 육친이 명주에 대한 도움과 음덕의 유무를 살피는 것이지 관계의 조건아픔을 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이제 명주와 육친관계 간법할 때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또 육친성의 희기는 일반적으로 명주와 관계 및 감정의 조건아픔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일주에 대한 도움과 음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육친성의 희기는 일반적으로 명주와 관계 및 감정의 조건아픔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일주에 대한 도움과 음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어떤 육친성이 일주의 기신이라면 일주와 그 육친관계는 일반적이고 만일 희용신이라면 명주와의 관계는 좋고 감정도 깊다. 예를 들어 편의는 조부인데 희용신이라면 조부와 나와의 감정이 좋고 반대라면 감정이 평담하다고 본다. 일주에 대한 도움이 있는가의 여부는 다시 궁의와 결합하여 살펴야 한다. 일주에 대한 도움이 있는가 여부는 또 궁의하고도 봐야 된대요. 그 육친의 궁의가 희용신이라면 이것은 그 육친성의 가정 조건이 좋다고 추론하고 나아가 일주를 방조하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추론한다. 육친의 궁의가 희용신이라면 그 육친의 가정 조건은 좋다고 추론하고 나아가 일주를 방조하는 능력이 있다고 추론한다. 일주가 그 육친의 힘을 얻거나 혹은 그 육친성이 명국중의 위치의 조합이 좋다면 일주를 도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만일 그 육친성이 희용신이라는 하면 일주와 감정이 좋다 하지만 명국중 조합이 좋지 않다면 일주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 육친의 궁의가 기하다면 가정조건이 좋지 않아 일주를 도울 능력과 힘도 없다. 이러한 정황은 일주는 단지 정신상의 위로만 얻을 뿐이며 물질상의 도움은 없다고 추론한다. 여기서 후학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명국중의 희용신은 바로 세운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이다. 희용신이 세운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다는 거예요. 고정된 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궁의의 희기 및 육친성의 희기 역시 세운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육친은 어느 기간 안에 일주와 감정이 깊어지며 세운이 개입하여 변화한 후에 일주의 기신이 된다면 감정은 바로 옅어지고 심지어 모순된 감정까지 출현한다는 것이다. 어떤 육친은 이거는 인생사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살다가 보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한테는 그전에는 너무 친절하게 잘했던 사람이 어쩔 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오히려 저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다든가 막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변한다는 거죠.
어떤 육친은 이전에 명주를 도왔으나 세운의 개입 후 궁이가 귀신이니 역시 일주를 돕지 않고 오히려 일주를 애매기는 상황으로 바뀌며 어떤 것은 이전에 관계가 좋지 않았으나 세운의 개입 후 일주의 희용신으로 바뀌어 관계가 호전하여 감정이 좋게 변한다. 이런 것은 바로 세운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위로는 전통 이론의 희귀 이론과의 배치되는 내용이지만 생태명리학의 동문절기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전통적인 희귀론에는 없지만 생태명리학에서 동문절기라는 점으로 해석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사에서 사람 때문에 크게 상처받지 말라는 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친과 명주의 관계 및 육친이 일주에 대한 조익 여부, 그러니까 도와주고 이익이 되고 하는 여부 말하는 것 같아요. 38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문제 그런 거 맞죠? 는 한번 성립하면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운에 따라 바뀌어 변화된다. 육친과 명주의 관계 및 육친이 일주에 대한 조익 여부는 한번 성립하면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운에 따라 바뀌어 변화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황은 마땅히 변통하여 보는 것인데 어떤 육친성이 일주의 희용신이 명국 중 불연한다면 그 육친성이 일주에 대하여 일생 영향력이 크지 않고 감정은 평담하며 인연은 박약하다. 그리고 보면 하나의 정황은 마땅히 변통하여 보는 것인데 어떤 육친성이 일주의 희용신이 명국에 불연한다면 무인성, 그러니까 내가 육친성에 없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인성이 없거나 식상이 없거나 재가 없거나 관이 없거나 비겁이 없는 경우. 근데 이제 세운에서는 들어오나 그때는 잠깐이고 대운에서도 안 온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육친성이 일주에 대하여 일생 영향력이 크지 않고 감정은 평담하며 인연이 박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또한 어느 육친성이 일주의 기신이지만 불연한다면 이것이 반대로 일주와 그 육친관과의 감정이 심오하고 그 육친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이유는 이러한 정황은 희용이 바로 희용의 작용을 할 수 없고 기신 역시 기신의 작용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희신인데 그러니까 나에게 그 인성은 희신이잖아요. 아니지. 신약한 사람한테 인성은 희신이고 비겁도 희신인데 운세에서 육친성인가 명국 중에 불연한다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 인성에 관해서는 비겁에 관해서는 희신이기는 하나 나하고는 인연이 거의 많이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인성이나 비겁이 신앙한 사람한테는 그 귀신인데 신앙한 사람한테는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인데 인성이 살다가도 인성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면 그게 귀신이면 역시 좋은 작용을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육친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받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일주가 약하여 인비를 치용하는데 명국에 인성이 없고 비겁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부모 장배의 조력을 얻지 못하고 형제의
자매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제2와 비슷하죠. 제4절 육친 속간비결. 육친의 기륭화복에 대한 사주 예측의 또 하나의 방법은 직관으로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인데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극성입궁 현상 난면. 너무 어려운 한문. 형벌과 손상함을 면하기 어렵다는 뜻이래요. 어느 궁위에 그 궁위가 대표하는 사람의 극하는 십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시주인데 거기에 인성이 있다든가 하는 걸 말해요. 바로 사상병잔의 현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연주는 부모궁으로서 연간은 아버지 자리고 연지는 어머니 자리인데 연간에 비겁이 있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부친에게 불리한 것을 표시한다. 이거 연간은 아버지 자리고 연지가 어머니 자리인데 연간이 비겁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재잖아요. 비겁은 재극인, 그러니까 쟁제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불리한 것을 표시하는 거래요. 그 원인은 편제는 부친이요 연간은 본래 부친의 편제의 정의이고 나아가 현재 편제를 극하는 비겁이 그 자리를 점거하고 있으니 당연히 부친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제 설문과 똑같이 얘기하죠. 이 경우 비겁이 왕하면 왕할수록 더욱 불리하다는 걸 추론한다. 이런 추론의 반영은 현실 생활 중 하나는 부친의 신체 생명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친이 다병다재하여 바로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친이 자수성가하거나 아니면 부친이 대개 빈고한 노록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만일 비겁이 희용신이라면 이러한 정황은 많이 완화되어 부친이 자기를 방조하지만 그 부친의 신체가 아주 좋다고 보긴 어렵다. 같은 이치로 연지에 재성이 앉아있다면 모친에게 불리한 것으로 모친을 극하는 현상이다. 모친은 인성이잖아요. 이 자리에 있어야지 되는데 인성이 인성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재극인을 받는 거니까 엄마에게 불리하죠. 이런 월주는 형제궁으로서 월주에 관살이 임하면 반드시 비겁을 극하니 형제자매가 불리하므로 형제자매에게 반드시 형상이 있는데 가볍다면 병상자녀, 그러니까 병이 나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뭐 이러는 것이요. 무겁다면 요절이다. 남명사주의 일지에 비겁이 앉았다면 희기를 불론하고 반드시 처성제제 정제를 극하니, 남명사주의 일지에 비겁이 앉았다면 희기를 불론하고 반드시 처성정제를 극하니 그 처가 극을 당하고, 여명사주는 일지에 상관이 앉았다면 그 역시 희기를 불론하고 반드시 정관인 배우성을 극하므로 남편과 혼인 감정 및 남편의 신체 건강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남자의 일지에는 비겁이 앉아 있으면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여자의 일지에 상관이 앉아서 관의 자리잖아요. 배우자니까 관의 자리인데 상관이 앉아 있다면 이 역시 희기를 불론하고 반드시 정관인 배우자성을 극한다고. 그래서 혼인감정과 남자의 신체의 건강에 불리하다. 나타나는 것은 가벼우면 말다툼이나 이혼이지만 무거우면 사별이나 무한이 있다.
남명사주의 시주의 식상이면, 남명사주의 시주가 식상이라면 시주라는 건 자식궁인데 식상, 남자의 자식은 관이잖아요. 근데 식상이 앉았어. 그러면은 관을 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자식성에 관사를 극하게 되는 것이며, 여명은 시주가 식상이, 시주면 식상이 앉아야지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근데 여기에 인성이 임한다면 자식성인 식상을 극함으로 자녀에게 불리하다. 그렇지 않다면 자녀의 유산이나 혹은 요절 또는 자녀의 장래가 촉망되지 못하거나, 병잔, 병나고 막 이러는 건가 본데요. 병잔, 병신이나 장애를 말한대요. 병신, 장애를 말한다. 병잔 등의 현상이 있고, 여명이 시주의 효신, 그러니까 인성이 앉았다면 유산이나 난산 등을 표시한다. 갑진, 남명입니다. 갑진, 경호, 신축, 임진, 신에게 신금일간, 5월의 신금일간의 일간이네요. 형제궁으로 월지에 7살에 임하니 비겁을 극함으로 본조의 형제자매 중 반드시 극상을 당한 사람이 있거나, 그럼 관격은 다 그렇다는 얘기죠. 혹은 요절 혹은 병잔의 현상이 있다고 추론한다. 실제로 본조의 누나 하나가 8세에 요절하였다. 여명의 기해년, 계유, 정미생의 정미일, 이민생이군요. 시가. 그러면은 6월의 정화예요. 6월의 정화가 인성 시광하네요. 시광. 금생수, 수생모까지. 본조 형제궁인 월간에 7살이 투간하여 비겁일 극하니, 투간은 아니거든요. 신유인가 봐요. 신유. 7살이면 정화의 7살은 개수, 맞네요. 개수 7살이 투간하여 비겁을 극하니 바로 형제자매에게 형극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월주 역시 부모궁이니 바로 월지를 모친궁으로 보아 마땅히 인성, 목이 거하는 정위인데, 민성을 극성인 재성이 검거하니 반드시 모친에게 불리함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모친성의 제극인이 돼서, 그럼 제격은 제월령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모친에게 불리함이 있다고 보는 건가 봐요. 시주를 보면 본래 시주는 자녀궁으로 여명은 식상의 자녀로서 식상이 거하는 정의인데 바로 그 식상성을 극하는 인성이 있고 정광함으로 자녀에게 반드시 손해가 있는데 대개 유산 아니면 자녀의 요망, 장애 불구 현상이다. 실제 본저의 모친은 일생 다병하여 명주 38세에 상모하였고, 명주는 여러 차례 유산하였으며 자식 하나는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 슬픈 양반이네.
전궁이 인성 건강장수 어느 궁이에 그 궁이가 대표하는 사람의 생부하는 성이 임하다면 대개 그 궁이가 대표하는 사람은 비교적 장수한다. 만일 희용신이라면 그 궁이의 사람은 능력이 크고 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궁이를 생부한다는 것은 바로 거주하는 육친을 생부하는 것으로 마치 양택의 풍수가 좋아 건강이 좋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생을 받아 특혜를 누리는 형국으로, 즉 실제 크게 한 것도 없어도 안전하고 건강하여 길하다고 보는 것이다. 난명을 볼게요. 개미, 경신, 개축, 무호. 신월의 개수네요. 신월의 개수가 인성이 왕하고, 인성이 왕하고, 그리고 관도 왕하고, 재생권 관생인 팔자는 본조 연간에 비겁이 임하고, 연간에 비겁이 임했으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한테 별로, 아버지가 안 좋다. 연주는 부모궁인데 연간의 아버지의 자리, 연지는 어머니의 자리이다. 연간의 본래 부성 편제가 정화의 위치인데 극성수가 점거하니 부친에게 불리하다. 부친이 자수성가하지 않았다면 일생 노고가 많고 수명이 길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또한 모의 자리는 미토가 있어서 그러니까 편관자리죠. 임하여 인성을 생함으로 모치는 장수할 것이다. 형제궁에 인성이 있죠. 형제궁은 월주로 생양지성이 뭘까요? 나아서 기르는 십신이라는 거래요. 나아서 기르는 십신. 생양지성인 정인이 임하였으므로 총체적으로 형제자매의 신체는 비교적 건강하다. 하지만 하나의 비견이 축토 살성 안에 장하여 약간의 극성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그 사람의 형제자매는 적어도 4~5명이지만 하나는 신체가 나쁘거나 혹은 요망하였다. 시주는 자녀궁으로 시지에 정관이 임했죠. 그러니까 자녀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네. 시주의 간지가 모두 자녀성에 유리하니 시주는 남명이네요. 그러면 정관이 들어있고 관을 도와주는 재가 들어서 재생관을 해주니까 자녀는 좋겠네. 시주는 자녀궁으로 시주 간지가 모두 자녀성에 유리하니 모두 자녀성을 생주하기 때문이므로 자녀는 마땅히 각각 건전하고 나아가 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자녀가 관직에 있거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네요. 실제 본조 부친은 자수성가하고 육체 노동자이다. 부친은 54세에 사망하였으며 모친은 비교적 장수하여 82세에 사망하였다. 형제 자매는 6인으로 하나는 출생하여 5일 만에 살다가 사망하였다. 현재 형제 자매는 5인으로 각각 모두 비교적 잘되고 있고 특별한 병재가 없다. 자녀는 모두 아주 잘되어 장래가 촉망되고 큰아들은 현재 모시의 도시계획국장으로 있다.
이만하면 훌륭한 사주죠. 정축, 임자, 을의 임오, 자월의 을목이 병화가 없네. 대신에 정화로서 조우를 하네요. 연주, 정화는 식신이죠. 식신. 본저 연주는 정축으로 간지가 모두 부친성인, 그러니까 재를 생하는 생부함으로, 연주는 부모궁으로 부친을 생부하는 작용을 하므로 부친에게 큰 재난이 없다고 추론하며 조년 부친은 마땅히 능력이 좋았다. 연지는 오히려 모친 편인성에 불리한데, 그쵸? 제가 제극인을 하니까 축토의 중기의 편인성이 개수를 장하여 본기 토의 극을 당하니 바로 궁이가 극을 당하여 모친이 죽지 않았다면 이별하게 된다. 월주는 이목, 이미 부모궁이지만 다시 형제궁이라고도 하는데 인성이 임하고 또한 정인이 토간되니 여명으로 정인은 계모 혹은 양모이므로 양모 혹은 계모의 신체가 좋고 수명이 길다. 여명에게는 계모다. 정인이 계모고 남명에게 정인은 엄마죠. 그러니까 정인이 무조건 엄마가 아니라 여성의 같은 성이어야 되는 거니까 편인이 엄마가 맞는 거죠. 시주는 자녀궁으로 시간에 식상 자녀성을 극하는 인성에 임해 있죠. 그러니까 임수가 임해 있잖아요. 시지가 자녀성을 도우니 명주의 자녀는 건강한 자는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자는 다재다난하다. 시지가 자녀성을 돕는다고 하는 건 재잖아요. 재. 여명이니까 식상생재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 도우는 건 돕고 돕지 않는 자는 돕지 않으니까 건강하지 못한 자도 있을 수 있다. 임이라는 거는 임이라는 게 식상인 화를 극하는 거니까. 요 오는 화 자체니까 식상이 제자리에 가 있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는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자도 있다. 그러고 보면 명주를 해석할 때 정편관이 있다. 그러면 정관도 해석하고 편관도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그 지지에서 천간으로 온 거를 중심으로 있는 게 거는 맞기는 하거든요. 나타나는 건, 표현하는 거는 지지에 편관이 있고 천간에 정관이 투출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는 따뜻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저거를 남을 좀 도와줘야지 되고 뭐 이러는 거. 근데 정관이 있기 때문에 공명정대하게 이익 분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리를 쫓아가는 마음도 보이는, 그걸 위주로 해서 보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 자녀 중 어느 자식은 출세하고 어떤 자녀는 아무것도 아니니 좋은 놈은 좋고 못난 놈은 못나니 아주 불균형스럽다. 실제 이와 같은데 명주의 생모와 부친은 이혼하였으며 계모의 신체는 비교적 좋아 86세까지 살았다. 다른 유치는 모두 이와 같다. 상관의 형기. 상관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별이므로 상관이 귀신일 경우 어느 궁위에 있던지 그 궁위가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손상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벼우면 병상제요 무거우면 조망이다.
상관을 엄청 싫어하긴 했나 봐요. 상관이 연주에 있고 기하다면 조부가 일찍 사망하거나 혹은 모친이 조망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상관이 월주에 있고 기하다면 모친이나 혹은 형제 자매를 조망이 있다는 것이며, 상관이 일주에 있고 기하다면 여명은 극부하고 남명은 팔다리가 상한다. 상관이 시주에 있고 기하다면 남명은 자녀를 극하고, 상관경관하니까요. 여명은 부인병에 주의해야 한다. 상관은, 그러니까 여명이 시주에 상관이 있는 거는 오히려 괜찮죠. 어차피 식상의 자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부인병, 본인의 병이 있다. 위의 상관이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관이 기신이라는 정황 아래서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이고, 희용신이라면 그러한 불리한 현기는 없다. 무자, 정사, 갑오, 을에 4월에 갑목이 좋은 때에 태어났죠. 갑목이 자라기 좋은 환경인데, 화가 왕하고 목도 왕하고 거기에 인성도 있고, 쟤도 천간에 떠 있네요. 그러면은 밑에 글을 안 보고 보면 아버지의 자리에 편잔이 있고 어머니 자리에 정인이 있습니다. 여명이니까. 정인은 계모라고는 했으나 아이가는 모녀, 재와 인성이 제자리에 잡혀 있으니 부부간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으나 둘 다 건강한 거 아닐까요? 본명은 일주가 약하고, 그쵸. 근이라고는 시에 있는 그 시간에 을해시니까 해수에 간목이 있고 을목으로 보조를 받고 하는 거니까 일주가 약하고 상관은 왕하여 기하다는 것이 확실한 명조이다. 상관이 왕하죠. 여기 보면 4월 정사월에 갑오일주니까 필자가 명국의 표면적인 형기에 근거하여 직단하면 모친이 일찍 죽고 형제 자마 중에서도 요절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 당신과 같은 명을 상정하단이라 부른다. 이것의 의미는 바로 당신이 신상, 신하의 형제 자매를 모두 보존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극부, 극자하는 명이라는 것이다. 상대방이 말하길 모두 맞다. 모친이 아주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 중은 손이 오빠 하나와 동생 하나가 모두 요절하였다. 현재 나는 이미 3번의 결혼을 하였으며 앞의 2 남편은 모두 사망하였다. 그리고 딸아이 하나도 아주 어릴 때 죽었다. 이 명조의 자녀의 손상 원인은 시지의 효신에 앉아 자녀성을 극하는 극신의 원인 외에도 다른 형계는 모두 월일의 기신인 상관이 임한 경우다. 근데 부모님은 화항하니까 상관이 여기 화항 인성을 쳤네요. 월주가 누굴 닮았는가 천간의 면모장상을 살피고, 면모장상이라는 건 얼굴의 생김새래요. 천간은 얼굴의 생김새를 살피고 지지는 성격으로 내심 세계를 나타낸다. 영국의 재관이 왕하다면 생김새가 부친을 많이 닮아 있고 인성이 왕하다면 모친을 많이 닮았다고 추론한다. 다른 방법은 일간을 위주로 월간 일지 시간의 성격존으로 보고
어느 십신을 둘러싸여 있는가를 추론하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즉 성격존의 십신 경향이 재성이 강하면 부친을, 오늘 인성이 강하면 모친을 닮았다고 추론한다. 그래요? 그러면 식신생재면은 모친이 아니라 부친을 닮은 거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